밥 얻어먹으러 오셨으면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어머님. 그래, 밥값이 그거면 효도는 얼마나 받아야 하나? 엄마, 그냥 나가자. 그만 좀 해. 내가 낳은 게 너라는 게 이렇게 서럽구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밥집에서 남의 밥 수저 닦아가며 일평생 뒷바라지한 내가 며느리한테 5,000원짜리 한 장 던져받을 줄은 정말 몰랐지요. 그깟 돈보다 더 서러운 건 아들놈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나는 결정했어요. 이대로는 못 죽겠다고. 나는 박말순. 송정시장 끝자락 말순이네 소머리 국밥에서 3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집을 차렸을 땐 27이었고 남편은 살아있었고 아들은 3살이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참았지요. 죽도록 맞아도 애는 제대로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오로지 내 2팔이 벌어들인 돈으로 강연이를 키웠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정직하게 손님들 이름 외워가며 살았어요. 어느새 시장 사람들이 내 아들 키운다고 할 정도였죠. 강연이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전세 보태준다며 그간 모아둔 돈 중 큰 돈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돈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단 걸요. 며느리 김세영이는 처음엔 인사도 바르게 하고 명절에도 송편 하나라도 싸들고 왔어요. 나도 밉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상도 차리고 이야기꽃도 피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 출장 있어서요. 강현 씨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어머니, 다음에 뵐게요.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서서히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다 2년 전 강연이가 운영하던 PC방이 망하면서 둘이 집에만 있게 됐어요. 말은 맞벌이라지만 실상은 며느리 혼자 직장 다니고 강연이는 취직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죠. 나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도 말 한마디 꺼내질 못했어요.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이 임시 휴업이라 가게 문을 닫았고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겸 아들네 집을 들렀죠. 어머니 오셨어요? 세영이는 출근했니? 응, 오늘 당직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아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싱크대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나 라면 하나만 끓여 먹을게. 아, 그래. 집에 김치 있어요. 아들은 안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갔고 나는 익숙하게 라면을 끓였죠. 라면 한 젓가락 입에 넣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싸늘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시장 휴업이라 너희 집 근처라서. 아, 그러셨어요. 세영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지갑을 꺼내더니 말없이 내 쪽으로 다가와 5,000원짜리를 탁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오셨으면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그 말이 번개처럼 가슴을 쳤어요. 순간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뭐라니, 그게 지금.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냥 농담이에요. 라면 끓이셨다길래. 농담을 그렇게 하니? 요즘 저희도 사정이 좀 그래서요. 솔직히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오시는 건 좀. 그때 강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죠. 엄마, 그냥 나가자. 그만 좀 해. 내가 낳은 아들놈이 그렇게 날 등 떠밀 듯 쳐다보더군요. 그날 나는 문 밖으로 나서면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심장이 아려와서 눈물이 차올라서 그래. 밥값이 그거면 나는 효도값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 며느리 집에서 나와 송정동 골목을 걷는데 가로등 불빛이 하나하나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담벼락에 주저앉았죠.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깟 5,000원, 그깟 라면 한 젓가락보다 서러웠던 건 강연이 얼굴이었어요. 그 눈빛. 마치 나를 민폐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 나는 뭐가 그렇게 눈에 거슬렸을까? 늙은 게 죄인가? 니들 애 키울 때에 김치며 장이며 반찬 싸다 날랐던 거, 그건 뭐였을까? 그날 밤 나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단에 남은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그 식은 냄비를 보면서 마음도 함께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이다. 며칠 뒤 나는 국밥집을 임시 휴업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박 여사,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잠깐 정리 좀 하려고요. 에이, 사장님 국밥 없으면 시장 망해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국밥집이 들어선 그 건물. 30년 전 그저 월세로 시작한 공간이었죠. 남편 죽고 보험금으로 겨우겨우 건물주가 됐고 인근 상가 2채도 모아뒀습니다. 한 푼 두 푼 쪼개 모은 돈. 남들 눈에는 그저 할머니 식당일지 몰라도 그 안엔 내 청춘과 인생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겠더군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모든 자산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팔겠다. 그 즈음 국밥집 근처에서 늘 바닥 청소를 하던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이 앞쪽은 제가 할게요. 미끄러우시면 위험해요. 성실하고 말수적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 앞을 쓸고 국밥 먹고 갈 땐 꼭 잘 먹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던 아이. 그날도 그 아이가 국밥집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정수호라고 합니다. 수호. 그래, 수호야. 혹시 다음 주부터 나랑 같이 일해볼래? 내가 국밥을 좀 오래 끓였거든. 이 솥 내가 한번 맡아볼래? 그렇게 수호는 내 옆에서 국밥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끈기가 있었죠. 국물 온도부터 소머리 손질까지 꼼꼼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전해지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을 때 말없이 물을 건네주던 손. 국밥이 끓는 동안
우리는 같이 장판도 갈고 간판도 닦았어요. 어르신, 이거 간판에 글자 떨어졌어요. 제가 고쳐놓을게요. 수호야, 이 가게 내 손이 닿으니 더 따뜻해지는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수호와 함께한 매일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국밥 끓이는 법, 식자재 정리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엔 나 혼자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사람이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건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수호는 나한테 그런 정을 줬고 나는 이제 그 정의 값을 치르려 한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상속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엔 내 모든 부동산, 예금, 권리 일체를 수호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죠. 자식은 낳았지만 효도는 못 받았다. 하지만 나는 밥 한 그릇 값으로 사람 하나는 제대로 얻고 간다. 그리고 나는 연락처를 모두 정리하고 요양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이제 그들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 이후 박말순 여사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2년 후 송정동 한복판에 말순이네 국밥이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외관, 하얀 타일 벽과 나무 창틀. 그 안에서 국밥집 치고는 너무 젊은 청년 하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청년의 이름은 정수호.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박 여사 돌아가신 거 진짜 갑작스러웠대. 그치. 근데 유산을 저 청년한테 전부 넘겼다더라? 아들이랑 며느리는 뒤늦게 난리 났대. 이강현과 김세영에게 그 소식은 등기우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등기봉투엔 요양병원 이름과 변호사 사무소 명함이 함께 들어있었고 그 안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박말순님의 사망 소식과 유언장 열람 통보. 처음엔 강연도 믿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언제 요양병원에 계셨던 거야? 진작에 연락이라도 줬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예나 지금이나 참. 하지만 허망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속장 공개일, 변호사 사무소엔 이강현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검정 옷차림에 눈은 벌써 벌겋게 충혈된 척. 김세영은 입구에서부터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가를 눌렀죠.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혼자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죄송해서요. 옆에서 강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기를 마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청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정수호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은 수호는 그저 조용히 어깨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청년에 김세영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세요? 고 박말순 여사님과 함께 국밥집을 운영했던 정수호입니다. 운영을 엄마랑? 말도 안 돼! 엄마 혼자 하시던 가게인데. 그때 변호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리는 박말순 여사님의 법적 상속장 공개를 위한 자리입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요청에 따라 영상과 문서로 모두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작은 요양병원 방에서 촬영된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말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틀어졌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래도 이 말은 남겨야겠다 싶어서 찍었다. 나는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에게 부모 대접은 못 받았다. 엄마, 며느리는 내게 5,000원짜리를 던졌다. 밥값 하시라고. 그 돈으로 내 서러움 다 치렀다 생각했지. 그 뒤론 아무 미련 없이 떠났다. 김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변명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정수호라는 청년은 달랐다. 말 없이 내 곁을 지키고, 내가 넘어지면 말 없이 부축하고, 내가 만든 국밥을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주었다.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조용히 해주시죠.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남은 삶을 그 아이와 나눴고, 내 국밥솥과 함께 내 전 재산을 그 아이에게 넘긴다. 어르신, 밥값이 5,000원이면 효도는 공짜니? 그래도 난 제대로 값 치르고 간다. 그게 내 마지막 밥값이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수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닦았고 이강현과 김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남한테 상속을! 변호사 한상민, 냉정.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유언장입니다. 방 여사님은 생전의 모든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정수호 씨 앞으로 명의 이전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김세영은 아파트 거실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당신 엄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나도 몰라! 나도 어이가 없어 진짜! 5,000원 하나 던진 게 유산 전부를 날릴 줄은 누가 알았겠냐? 어휴, 시골 할머니 감정 하나에. 그 순간 거실 TV에서 뉴스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송정시장 리모델링 완료. 말순이네 국밥 리뉴얼 오픈. TV 화면 속 새 옷을 입은 국밥집에서 국자를 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 뒤엔 박말순 여사의 사진과 함께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세영은 TV 화면 속 말순이네 국밥 간판을 가리키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저 간판, 저 국밥집, 그거 원래 우리 거였어야 하는 거 아냐?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다 가져가냐고. 어머가 그냥 줬다고? 정신이 나갔지. 세영아, 그냥 이제 다 끝난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마음이 떠난 거잖아. 떠나긴 뭘 떠나. 우리를 내친 거지. 말이 좋아 유산이지. 결국 노인네 감정 노름 하나에 인생이 뒤바뀐 거야. 말을 내뱉고도 김세영은 분이 안 풀렸는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며칠 뒤 김세영은 일부러 송정시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말순이네 국밥을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신식 간판, 투명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반짝이는 조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하나로 저렇게 생색내긴. 하지만 김세영이 몰랐던 건 가게 앞 인도 한켠에 세워진 작은 디스플레이 화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말순 여사의 유언 영상 중 일부가 CCTV 클립 형식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디스플레이 속 마이너스 영상, 자막. 그 애는 나한테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내가 살아온 국밥값 중 가장 따뜻한 값이었지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김세영. 잠시 후 고개를 휙 돌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할까봐 도망치듯이. 며칠 뒤 정수호는
국밥집 앞 화단을 손질하다 우연히 어떤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환갑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 그녀는 주춤주춤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그 말순 여사님 가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분이 나한텐 국밥값도 안 받으셨어요. 아내 암 투병할 때 매일매일 와서 당신은 웃으면서 밥만 먹으라 하셨지. 그 국밥 한 그릇이 살았던 이유였어요. 수호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국밥은 밥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다라고. 그날 밤 국밥집 조명을 모두 끄고 정수호는 창가에 앉아 말순 여사가 남긴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노트엔 국밥 레시피뿐만 아니라 짧은 일기들이 손글씨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수호가 처음으로 국물을 다 끓였다. 국물이 맑아서 마음이 놓인다. 이 아이한테 물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도 수호가 부축해줘서 큰 소리 안 내고 걸었다. 아들은 내 다리가 불편한지도 몰랐겠지. 수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어르신, 전 이제 밥값을 받겠습니다. 근데요, 그 값은 돈이 아니라 매일 이 국밥 한 그릇으로 갚아 나갈게요. 반면 김세영과 이강현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에선 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온다고 독촉하고 이강현은 여전히 취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영아, 그냥 우리 엄마한테 사과라도 했으면 달라졌을까? 뭘 사과를 해? 지금 와서? 유산은 끝났고 사람들도 우리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고. 엄마가 그냥 밥만 먹고 갔다면 우린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게. 그날 그깟 5,000원짜리 안 던졌으면.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는 듯 쳐다보다 말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말순이네 국밥에 작은 기사가 붙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 발췌. 고 박말순 여사의 국밥집. 청년 정수호 손의 재탄생. 소외된 이웃 위한 한 그릇 나눔 매주 진행 중. 정수호는 매주 월요일 시장 노인들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국밥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당엔 말순 여사의 사진 아래 작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말보다 깊은 효도입니다. 유산을 이룬 뒤에도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이강현은 수차례 면접에 떨어지고 김세영은 회사 내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세 대출 연장 거부 통보가 날아들자 두 사람은 마지막 수단에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저 청년이 유산 받는데 뭔가 위법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찾아. 어떻게든 찾아. 정말 소송까지 하겠다고? 며느리 김세영, 화남. 당연하지. 우리도 가족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다 가져가게 놔둘 거야? 결국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순 여사의 판단력이 고령으로 불분명했으며 정수호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접근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 이 사건은 곧 지역 언론에도 알려지며 법정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 당일 이강현 부부는 검정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호는 조용히 앉아 법정에 마련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착석한 후 변호사 한상민이 준비한 추가 유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박말순 여사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얘들이 내 유산을 두고 법정까지 간다면 이 영상도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재산을 정수호에게 주기로 마음먹은 날 정신도 또렷했고 계산도 명확했어요. 그날 며느리에게 5,000원짜리 한 장을 받았지요. 돈보다 서러웠던 건 그 눈빛이었어요. 왜 왔냐는 눈빛. 아들은 말없이 날 내보냈고 그 순간 김세영의 얼굴이 붉게 질렸습니다. 그때 그랬죠. 밥 얻어먹으러 오셨으면 밥값은 하고 가셔야죠. 그 말 평생 안 잊혀질 거예요. 내가 그 집에서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날 가족이라는 환상을 버렸고 사람이라는 희망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수호는 날 돈으로 본 적 없어요. 한 끼 밥값도 한마디 말값도 바라지 않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줬습니다. 내 전부를요. 변호사 측은 이어 말순 여사가 상속 전 작성한 진단서와 영상 기록, 계좌이체 내역, 병원 상담 기록까지 제출하며 유언의 정당성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결국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 정수호에게 상속된 재산은 고 박말순 여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판이 끝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수호 씨, 유산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주고 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서요. 법정을 빠져나온 이강현 부부는 주차장에서 서로에게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들 이강현, 분노. 다 너 때문이야. 괜히 5,000원을 왜 던져서? 뭐?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려? 당신은 옆에서 말리기라도 했어? 눈치만 보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잖아. 며칠 뒤 송정시장의 벽보판엔 커다란 공지 하나가 붙었습니다. 말순이네 국밥 마이너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밥값 없는 날 운영. 그날 국밥집 앞엔 길게 줄이 늘어섰고 정수호는 박말순의 앞치마를 입은 채 솥을 열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밥값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 하나씩은 놓고 가주세요. 국밥집 유산 소송에서 패소한 뒤 김세영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소송 기사로 구설수에 오르고 마주치는 사람마다 속으로 욕하는 것 같은 기분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김세영은 손에 휴대폰을 꼭 쥔 채 말순이네 국밥 앞에 나타났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조용한 오후.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수호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고 김세영은 마치 손님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머리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내 얼굴 모르겠어요? 압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 박말순 여사님의 가족분이셨죠.
가족이셨죠. 과거형으로 내뱉는 말이 김세영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며느리 김세영, 화남. 당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의 유산을 가로채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전 가로챈 적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남긴 그대로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가게에서 우리 시어머니 기억을 지우지 마세요. 당신이 뭐라고? 저 간판 위에 어머님 사진을 올립니까? 정수호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가게 뒤편 모니터 하나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뒤 벽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박말순 여사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 국밥집 간판에서 내 이름을 내리라고 하면 딱 하나만 보여줘. 그녀는 카메라를 또렷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전부야. 내 살림, 내 인생, 내 청춘 다 여기 들어갔다. 정수호가 이 집을 지켜주길 바란다. 내 이름 말순이네 간판은 그 애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못 넘긴 내 마음이다. 화면이 꺼지자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보셨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긴 그분이 지키고 싶던 삶 그 자체입니다. 제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김세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이를 꽉 깨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웃기지 마요. 그딴 영상 하나로 다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녀가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순간 정수호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영이는 언젠가 후회할 거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 마음 잃는 거다. 지금 후회하시나요? 그 말에 김세영은 문을 나서던 발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호는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박말순 여사가 생전에 남긴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호야,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지켜주려 했던 자식한테 서운하단 말도 못했는데 너한테는 매일 고맙단 말을 하게 되더라. 내가 떠난 뒤 누가 뭐라 하든 너만은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가게고 그 가게에 담긴 건 마음이다. 편지를 가만히 접어넣고 정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어르신. 지킬게요. 끝까지. 그로부터 한 달 뒤 송정시장은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뉴스 자막 시장 유산 상속 논란 속 국밥집 청년의 나눔 실천 매주 취약계층에 무료 식사 제공 진짜 효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그 뉴스 화면 끝자락에 말순이네 국밥 외벽에 새겨진 커다란 문구가 등장합니다. 효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고 박말순. 말순이네 국밥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효도의 유산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밥 한 그릇에 담긴 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수호는 매일 새벽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많이 익었네요. 아이고, 수호야. 너도 새벽같이 나왔네. 너는 말순이 닮아서 부지런한 것도 꼭 닮았다. 그 말에 수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소뚜껑 열 때마다 그 향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말순 여사의 부고 이후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단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모를 택배기사, 폐지 줍는 할머니, 한때 무료 국밥을 받던 청년들도 있었죠.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분 덕에 버틴 날이 있다. 밥값 안 받던 날 울면서 먹었다. 그 국밥엔 마음이 들어있었다. 가게 입구에는 작은 나무 명패가 걸렸습니다. 고 박말순 여사의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눈빛으로 말없이 인사해 주세요. 정수호는 일부러 가게에 말이 많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뉴판도 심플하게, 직원도 과하게 친절하지 않게, 대신 국밥 한 그릇만은 항상 뜨겁고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말없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다 타들어간 눈빛. 바로 아들 이강현이었습니다. 정수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이강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걸 본 직원이 물었습니다. 조손님, 계산 안 하셨는데요? 정수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값은 이미 그 어머니가 다 치르셨어요. 며칠 뒤 김세영은 SNS를 통해 회사를 떠났다는 글을 남겼고 그 계정은 곧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송정동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부부는 더 이상 화제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은 그 후로도 계속 문을 열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국밥 나눔은 한 그릇도 남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가게 앞에는 조용히 국화 한 송이씩 놓이고 벽면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 붙었습니다. 어르신, 그립습니다. 당신 국밥은 아직도 제 삶을 데웁니다. 그때 주신 그 밥값, 제가 아직 못 갚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순 여사의 상속장과는 별개로 정수호에게만 전해진 비공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말순 여사가 요양병원에서 직접 손글씨로 써둔 유일한 유산의 진심이었습니다. 편지 마이너스 말순의 마지막 마음. 수호야, 사람 마음은 숫자로 못 남겨. 내가 가진 걸 다 주고도 미안하고 고마운 게 너야. 이 집을 내가 이어가면서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한테 그저 밥 한 그릇만 건넬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잘 살다 간 거다. 그날 이후 정수호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 가볍게 말순 여사의 사진을 향해 인사를 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같이 해요. 그리고 소뚜껑을 열고 가장 먼저 나오는 국물 한 국자를 조용히 그 사진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 국밥은 누군가의 마음이었고 누군가의 유산이었다. 2년 후 송정시장은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리모델링되어 젊은 상인들과 노포들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동네 박물관이 되었고, 그 중심엔 여전히 말순이네 국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사람이 국밥이 되는 순간 정수호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정수호 대표님, 이 가게가 유명해진 계기가 유산 상속 때문이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당시 큰 화제였는데 부담은 없으셨나요?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유명해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지시라니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후 말순이네 국밥은 청년 공유국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셰프들을 선발해 지점 형태로 국밥집을 위탁 운영하도록 돕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었죠. 수익의 30%는 송정동의 복지재단에 자동 기부되는 구조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수호는 대표이사가 아닌 초심 국밥 책임자로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송정시장 본점에서 직접 국을 끓였고, 정장보다는 앞치마가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언론 기자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유산을 받았지만 자산가는 아니다. 그는 국밥집을 물려받았지만 사업가는 아니다. 그는 마음을 유산으로 삼아 그것을 매일 끓여내는 유일한 후계자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청년 정수호, 일반. 소머리 국밥. 맞으시죠? 네. 김세영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이강현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직장도 옮기고 이름도 바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려는 그녀에게 정수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효도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는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 사이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정수호는 강연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밥이 말보다 먼저인 곳이 저희 국밥집입니다. 그는 단 한 번 송정고등학교 졸업식 날 지역 청소년 대상 특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물려받게 된다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상속은 사람이 사람에게 남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 8일 말순 여사의 기일이 되면 가게 외벽에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걸립니다. 밥값이 5,000원이면 마음값은 얼마나일까요? 고 박말순 여사의 삶을 기억하며 그날 밥값이라며 던져진 5,000원 한 장이 한 사람을 움직였고 한 집안을 무너뜨렸으며 한 시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말보다 조용했고 돈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끝엔 정의와 따뜻함이 국밥처럼 진하게 남았습니다.